안녕하세요. 저는 유동층에서 버블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FFT 분석을 통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바꾸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할 김준혁입니다. 네, 목차는 6개로 구분하였고요. 먼저 이 PSD, FFT를 왜 하는지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목적 설명드릴 거고요. 버블 사이즈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 그리고 FFT가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윈도우 펑션이랑 오버랩에 대해서 개념을 살짝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PSD,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랑 CPSD, IOP, COP, 코herence 이게 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접 매트랩 이 버전으로 통해서 코드를 어떻게 짰고 그 코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FFT를 적용했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그먼트라고 분리하는 게 있는데 신호를 그 세그먼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해상도가 증가하는데요. 그 증가하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동층 안에 유동층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간략한 설명인데 유동층 장 유동층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에 가스를 흘려주는데 연속적으로 흘려주기 때문에 펄스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흘려주기 때문에 버블이 막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버블이 그때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저희가 이 버블의 크기를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이 직경을 이제 평균 직경을 이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FFT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크릴, 저희가 이제 성대에서 하고 있는 아크릴은 투명해서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핫베드로 가면은 아크릴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버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버블의 크기를 측정해야 이제 나중에 반응 속도나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 FFT가 네,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FFT가 뭐냐? 이거는 유동층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간단하게 말해서 뒤에 영상도 넣어놨는데 시간 영역의 신호가 있어요. 유동층에서 이제 어, 차압계로 각 지점마다의 그 측정을 합니다. 값을. 그리고 그걸 압력 신호로 바꿔서 시간이 쭉 나오고 압력값도 쭉 나옵니다. 그 시간 영역의 신호를 그냥 프리퀀시 영역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FFT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걸 하냐 하면은 시간 신호를 볼 때는 이 지금 빨간색 빨간색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이 있는 게 시간 성분인데 많은 성분이 겹쳐 있어서 저희가 복잡하고 노이즈가 많아서 이거를 버블의 크기가 뭔지 피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나열한 게 프리퀀시 영역으로 바꾼 겁니다. 영상 보면은 이게 시간 영역이고요. 저희가 바꿀 프리퀀시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프리퀀시 영역은 사인 영역이랑 코사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줍니다. FFT 코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피크가 나왔죠? 이게 FFT로 통해 시간 함수를 이제 프리퀀시 신호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펑션이 유동층에서 FFT를 할 때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데 해밍 윈도우라는 게 있고 해닝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해밍 윈도우는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해밍은 0으로 이제 진폭을 완벽하게 0으로 상쇄시키진 않아요. 근데 해닝은 0으로 완벽하게 상쇄를 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해닝 윈도우를 그러면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하는데 0으로 바꿔주면은 불연속성이 사라져서 데이터는 이뻐요. 이쁘게 나오는데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밍을 쓰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불연속성이 남아서 매끄럽진 않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적용해 본 다음에 그래프 나오는 거를 통해서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해밍을 주로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도 다 해밍을 써요. 여기 넣어놨는데 이렇게 쭉 프리퀀시 신호가 있으면은 아니 프리퀀시 시간 신호가 있으면은 해밍 윈도우는 여기를 가면서 완벽하게 0으로는 안 지어줘서 이제 네, 불연속성이 있고요. 해닝 윈도우는 빨간색 여기 0으로 수렴해서 불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밍은 이렇게 진폭 값이 좀 톡 튀게 나오고 해닝은 완벽히 연속적이어서 진폭 값이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버랩이라는 개념이 간단한데 이거는 어 저희가 시그널을 재요. 신호를 재는데 신호를 각각 분리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FFT를.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 분리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끝에 분리하는 값이 연속적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겹쳐서 그 마지막 값에 만약에 6,000개 찍었다 하면 이제 한 5,500에서 6,000까지 겹쳐서 이렇게 더 늘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겹쳐서 FFT를 적용하면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평균도 네, 더 잘 얻어져요. 앙상블 평균을 쓰는데 그건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PSD 설명인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뒤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X축이 프리퀀시고 Y축이 PSD 오브 IOP인데 이 헤르츠마다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수식은 그냥 딱히 어려울 게 없는 게 fx의 요거는 이제 그냥 시간 함수를 FFT 적용한 거라고 나타주는 겁니다. 이 x는 아래 x 첨자는 그냥 위치입니다. 그냥 유동층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x 위치, y 위치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x 위치면 그냥 x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재밌는데 FFT를 한번 한 거가 나오면은 켤레 복수수가 나와요. 이게 복소수 함수로 나와서 복소수 값으로 나와서 이게 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형태에다가 여기 이 표시는 이제 앙상블 평균을 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한 5번 내가지고 네, 평균 데이터가 한 5개 있으면 평균을 내야지 값이 나와요. 이게 좀 포인트였는데 FFT 할 때 이제 변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빼먹고 계산을 해줘요. GPT에 넣으면 얘가 평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아예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놓고 FFT 코드를 짜야 이제 얘가 제대로 코드를 짜줍니다. 네. CPSD는 그냥 크로스 하나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얘는 한 위치, 그러니까 X 지점에서 위치의 힘, 에너지 분포를 보는 거고 CPSD는 말 그대로 크로스니까 X 지점, 어,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여기 X 지점, 여기 Y 지점,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PSD를. 그리고 얘도 똑같이 얘는 X 지점의 FFT 값, 얘는 켤레복 Y의 지점의 켤레 복소수 값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줘서 평균을 해줬고,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얘가 PSD 값이네, PSD. 얘가 PSD 값이고, 네, 그 정도. 코일런스 값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 둘을 PSD, CPSD 값을 통해서 코일런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일런스 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 두 신호가 있으면 X, Y 두 신호가 있으면 어떤 주파수 어떤 주파수에서 얘네 둘이 얼마나 관련이 있나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층에서 버블의 크기를 예측할 때 쓰이는 메커니즘은 어, 버블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이 지점에서 포인트를 찍으면은 코헤런스 값은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를 아는 거니까 버블은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압력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찰나에 코헤런스 값이 이제 0에 가까워지고 얘네 버블이 아닌 지역은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이 코헤런스 값을 통해서 버블의 크기를 예측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식은 어 얘는 그냥 PSD, CPSD, 얘도 CPSD. 근데 사실 이게 논문마다 다른데 어느 논문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논문은 그냥 어, 얘네 둘 그냥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값을 넣어보면서 뭔 차이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네, 이게 코일런스고 COP는 그냥 네, COP는 간단한 게 Y 지점에서의 PSD에다가 아까 방금 말한 코헤런스 값을 곱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IOP는 관련 없는 지점입니다. 얘가 그래서 버블의 크기를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관련 없는 지점이라. 그래서 1 마이너스 코헤런스 값을 그냥 1 마이너스 코헤런스 해주면 IOP입니다. 그냥 코헤런스만 곱한 거는 GOP고 이게 버블 사이즈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식인데 얘는 버블의 이게 진폭이고요, 진폭. 얘가 진폭이고 얘는 사인 함수로 이 논문에서 예측한 저자가 사인 함수 주기 형태로 곱해서 버블의 이제 시간 함수를 계산했고요. 이 진폭은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 진폭식을 이렇게 나타냈고 공분율 그래서 이렇게 버블 여기 밀도 그리고 뭐야 얘도 표준 편차 알고 IOP 값 다 더한 거를 합쳤더니 이런 식이 나와서 이걸로 이제 버블의 직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으로 코드 짠 건데 어, CS 그러니까 유동층 실험을 하면은 파일이 나옵니다. 시간이랑 전압이 쭈루룩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요. 이 전압은 캘리브레이션 식이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식으로 그냥 압력 값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시간이랑 압력 값이 쭈루룩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어, 이 데이터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이 시간 값을 이제 뭐야? 데이터 개수 데이터 잘못 설명했네. 데이터 개수가 압력 값이랑 데이터 개수가 나오고 이 데이터 개수를
시간, 시간으로 바꿔준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CSV 파일로 바꾼 다음에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쭉 불러오고 여기 세그먼트 길이를 입력하고 오버랩 비율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세그먼트 길이는 어, 근데 뒤에서 더 바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그래프로 정리해놨으니까 그걸로 설명할 거고요. 오버랩 비율도 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윈도우 함수는 아까 설명했듯이 해밍 윈도우 적용했고요. 이거는 그냥 PSD를 얘가 계산해주고 CPSD 계산해서 얘가 PSD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코밸런스, COP, IOP 다 계산해주고요. 얘가 아래는 그냥 식이고 넣은 식 얘도 이제 표준편자 버블 직경을 계산을 해줍니다. IOP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어 이쁘게는 안 나와요. 이쁘게는 안 나오고 좀 더 뭉툭한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매트랩이나 오리진으로 자기가 바꿔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이 그래프고 IOP의 PSD를 측정해야 버블의 직경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이 값을 Y축에 이제 출력되게 했고 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나옵니다. 그냥 버블의 직경을 0.02m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엑셀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엑셀 파일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는 코드로 네, 짰습니다. 그래서 5cm일 때는 피크가 한 6Hz? 6Hz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1초당 6번의 버블이 올라온다. 그게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데도 여기 있는데 버블이 5번 올라올 때마다 또 있는데 6번씩 올라오는 빈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 1초당 5번 버블 올라오는 빈도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쭉 측정해서 코드를 또 짠 게 이 만약에 5개의 이 지점마다 찍은 데이터 그래프를 합쳐야 됩니다. 그 논문에 넣으려면 이걸 합쳐서 각각 지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짰고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에 들어갑니다. 그래프는 여기 그냥 5cm 해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가시성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색깔을 넣은 논문도 없고 색깔을 넣으면 또 안 된다고 하셨고 그냥 점선으로만 이렇게 나타내서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세그먼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세그먼트 값을 한 4,500, 4,500으로 설정해줬고 얘는 6,000. 얘는 만입니다. 만. 얘는 만. 그래서 세그먼트 값을 늘릴수록 저희가 이제 값을 조절하면서 어느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사실 정해야 합니다. 세그먼트 값이 뭐가 제일 좋고 없고 다 적용하면서 뭐 얘가 제일 좋아 보이면 얘를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FFT를 활용해서 PSD를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버블의 크기를 예측하는 과정이 뭐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발표 준비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아, 끄고 하는 거? 질문?